안녕하세요. 3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선정 단계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응급처치와 AI입니다. 응급상황 목격률과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에 따라 생존율이 변화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응급의료 상황에서 AI 접목에 대한 프로젝트 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 확인 단계입니다. 저희는 현재와 미래의 기술력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2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응급처치 교육이 부족한 사람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해 전문가가 현장을 보며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장 상황 공유를 통해 공간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어떠한 대처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AI의 카메라와 구조대 연결 기술, 카메라 판단 능력, 그리고 전송된 상황을 관리하는 인력 자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VR을 통해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하는 AI입니다. VR 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VR을 이용한 구체적 교육 커리큘럼과 현재 응급처치 교육 시스템의 체계를 알아야 하며 VR 교육을 위한 인력 프로그램 개발 비용 등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2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응급상황 감지 후 신고하는 AI입니다.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AI가 발견함으로써 응급상황 대비가 가능하지만 AI 로봇의 보편화를 위해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점도 생각했습니다. 더 알아야 할 점은 AI 시스템의 존재 유무와 응급상황 판단 기준 등입니다. 필요한 자원으로는 AI와 구조대 연결 기술과 응급상황 감지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응급상황 시 사용 가능한 응급키트와 사용 방법을 제공하는 AI입니다. 응급키트의 구성품, 남용 시에 있을 제약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며 남용 방지를 위한 AI와 관리회사 간의 네트워크 연결 기술, 그리고 응급키트 구성을 위한 자원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할 때 음성으로 알려주는 AI입니다. 이를 통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정확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기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응급처치 오류를 인지하는 과정을 알아야 하며 오류 감지 시스템과 음성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시 정확한 압박이 되었는지 화면에서 표시하는 AI입니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AI가 심폐소생술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방법이고 오류 감지 시스템과 사용자가 확인 가능한 모니터 구비가 필요합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입니다. 응급처치가 효율적이지 않은 이유로 총 8가지의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처치 용품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을 알지 못해 응급처치에 대한 부담감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원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의 의무가 있는 특정 연령층과 직업군에게만 응급처치 교육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 경험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인지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생각한 문제 원인과 가설을 바탕으로 통계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응급처치 용품에 대한 인식 수준입니다. 67%는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위치 등의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2배 이상 많기에 응급처치 용품 및 위치를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인식에 대한 통계입니다. 모른다가 55%이기 때문에 응급의료 법률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로 자신감의 부족이 57%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대해 70%는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를 걱정하였고 30%는 자신감 부족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심폐소생술 시행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응급처치 수행자들이 경험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응급처치 과정을 잘 아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40%가 조금 알고 있다, 30%는 잘 모른다, 11%는 전혀 모른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처치 교육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하기 쉬운 AI 교육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이수와 교육 참여 이유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70%의 사람들이 교육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참여 이유를 통해 군방위 훈련 등 특정 연령층과 직업군에게만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파악 후 누구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 이후 응급처치 시행에 대한 통계로 정확한 방법을 모른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교육 횟수를 증가시킬 방안을 찾아보고 정확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통계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미사용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은 사용법과 심정지 여부에 대한 인지능력 부족입니다. 따라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인지 알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포함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식을 고안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직트리 단계입니다. 로직트리를 통해 앞서 찾은 문제의 원인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응급처치의 교육과 정보 제공이 부족하기에 나타난 정보 부족 문제, 부담감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안전 불감증과 법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인 관심 부족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인 및 해결 방안입니다. 응급처치의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한 정보 부족 문제에서는 VR 교육 시스템을 통해 현장감을 느낄 수 있고 교육 경험이 증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에서는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문가와 직접 연결해 부담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률이 증가하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 등으로 인한 관심 부족 문제에서는 주행 시스템이 포함된 응급처치 로봇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로봇을 배치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할 수 있고 로봇에서 공익 광고를 송출한다면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 전달과 관심도를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상 기획안입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 응급처치 시행률이 26.4%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생존율이 11.9%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정확도가 높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총 3가지로 실제 상황에서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응급처치에 대해 거리감을 좁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은 3가지입니다.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정보를 AI를 통해 제공하여야 합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 상황관리 AI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시행자가 느끼는 책임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응급처치 로봇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방향을 생각하였습니다. VR 교육 시스템을 통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문가와 연결하는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확도를 증가시키며 공익 광고를 송출하는 로봇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응급처치의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는 응급처치의 시행률과 정확도 향상, 응급의료산업 발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고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3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